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시점에 반도체 ETF 들어가도 될까? 요즘 주식시장 분위기 조금 뜨거운 거 느껴지시죠? 특히 지난주 코스피가 사상 첫 4천선 돌파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다시 불장 오는 거 아니야? 하는 얘기 정말 많이 들려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죠. 두 회사의 3분기 실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진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구나.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반도체 ETF에 들어가도 괜찮을지 현실적인 시각에서 이야기해보려 해요. 슈퍼사이클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체감한 건 이번이 처음. 저는 2022년 하반기에 반도체 ETF를 샀다가 손실을 꽤 봤어요. 그때는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반도체 업황은 냉각되고 삼성전자 주가는 오만전자 밑으로 떨어지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린이 무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이번 2025년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삼성전자 영업이익 62조, SK하이닉스 59조. 합치면 무려 120조 원대 영업이익이에요. 이건 단순히 좋다 수준이 아니라 한국 반도체 역사상 전례 없는 수치예요. 그 배경에는 바로 AI와 HBM 고대역폭 메모리, 그리고 데이터 센터 수요 폭발이 있어요. AI 서버를 만들려면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인데 그 핵심을 두 회사가 잡고 있죠. SK하이닉스는 이미 HBM 시장 점유율 1위, 삼성전자는 테슬라, 애플 등 글로벌 기업과 수조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저는 이런 흐름을 보면서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9월부터는 다시 반도체 ETF를 조금씩 분할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부분일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단기 차익을 노리기보단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예요. 지금 시장은 이미 AI 슈퍼사이클을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 주가는 9만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이미 사상 최고가 근처예요. 이럴 때 지금이라도 따라붙을까? 하는 심리가 생기지만 단기 급등 이후엔 항상 조정이 찾아온다는 점을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지난 2년간 ETF를 다뤄본 경험으로 보면 조정기의 분할 매수 장기 보유가 가장 효율적이에요. 특히 반도체처럼 업황이 순환하는 산업은 타이밍 맞추기보다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수익률을 좌우하죠. 반도체 ETF 어떤 걸 봐야 할까? 반도체 ETF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ETF와 해외 ETF를 함께 활용하는 편이에요. 국내 반도체 ETF 예 KODX 반도체, TIGR 반도체, TOP10, SOL 한국형 반도체. 장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 구성이라 국내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 단점 두 기업 의존도가 높아 산업 다변성이 떨어짐. 해외 반도체 ETF 예 SOXX, SMH 반핵 세미컨덕터 ETF. 장점 엔비디아,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리더 기업 포함, 기술 트렌드 반영 빠름. 단점 환율 리스크 존재. 제가 요즘 쓰는 전략은 이래요. 국내 반도체 ETF 60%, 해외 ETF 40% 비중으로 분산해서 AI 시장 전체 흐름에 같이 올라타는 거죠. 그 결과 8월 이후 평가액이 약 12% 정도 올랐어요. 물론 시장이 조정되면 언제든 떨어질 수 있지만 AI 반도체의 성장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에 꾸준히 가져가려 합니다. 반도체 ETF 투자 결국 심리 싸움이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건 정보가 아니라 심리예요. 2022년처럼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주가가 빠질 때는 역시 반도체는 순환 산업이라 힘들다는 말이 쏟아지고 2025년처럼 호황이 오면 이제 무조건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되죠.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공포 속에서 사서 탐욕 속에서 판다는 원칙을 잊지 않아요. 저는 올해 들어 시장이 조금 안정된 이후에 ETF를 천천히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수익이 아니라 시장을 관찰하며 배운다는 경험 때문이에요. 결국 반도체 ETF 투자도 흐름을 읽 때 휘둘리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AI 인프라 확장 속도. 오픈AI, 테슬라, 구글 모두 AI 서버 확충에 수십조 투자 중이에요. 서버 1대당 고성능 HBM이 68개 필요하니 반도체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죠. HBM 기술 경쟁력. SK하이닉스는 HBM사를 개발 완료, 삼성전자도 양산 준비 중이에요. HBM은 기존 D램보다 단가가 높아 실적에 직접적으로 플러스 영향을 줍니다. 미국 금리 인하와 유동성 회복. 최근 연준이 2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금리 하락은 기술주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반도체 ETF에도 자금이 유입되는 이유예요. 마무리하며 지금이 반도체 ETF 시작점일지도. 돌이켜보면 시장이 가장 뜨겁다는 건 어쩌면 시작의 신호가 아니라 경계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늘 현금 일부를 남겨둬요. CMA에 묶여있는 돈이 있다면 한 번에 투자하기보다 34개월에 나눠서 진입해보세요.
반도체 ETF는 단기 투자가 아니라 미래 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예요. AI,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로봇 등 앞으로 10년을 이끌 핵심 산업의 중심이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언제 사냐보다 얼마나 오래 함께 하느냐예요. 저는 그 믿음으로 지금도 조금씩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정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내년 합산 영업이익 전망은 120조 원 이상. AI, HBM 데이터 센터 확대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본격화. 금리 인하와 유동성 회복은 반도체 ETF의 호재. 단기 급등보다 장기 분할 매수 전략이 현명.